미국 동남부 한인사회 행사들과 인물 동정을 알려드리는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주말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귀네 카운티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둘루스의 삼봉냉면과 한신포차가 그 피해자들입니다. 삼봉냉면은 조지아텍 게시판을 통해 처음에는 무시하자 생각하고 말았는데 소문이 확산되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모든 직원이 오픈하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매일 소독과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신포차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식당의 종업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문 뉴스가 카카오톡을 타고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 발견된 이 가짜 뉴스는 누가 봐도 진짜 뉴스를 캡처한 것처럼 제목이나 문장 형식까지 모두 제대로 갖췄는데요. 장난치고는 너무나 치밀하게 만든 것이어서 제2, 제3의 추가 피해 업체가 나오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한신포차 박건태 대표는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하던 모든 직원이 계속 일하고 있다면서 앙심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박 대표는 경찰에 의뢰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것을 놓고 한인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누가 그랬는지 서로 잡겠다고 나서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식업계에 이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설 자리가 없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프라미스 교회와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 이어 노크로스에 위치한 실로암 교회에서도 교인 중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교인 확진자는 모두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밖에서 다른 외부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로암 교회 측은 지난 1일 뉴스그룹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주일 교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모든 목회자와 교우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내 모든 시설의 방역도 마쳤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주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교회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공개와 방역 대응은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주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극약 처방을 한 데 이어 중북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시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15개의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역은 조지아, 테네시, 엘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아이다호, 아칸소 등입니다. 단, 자동차를 타고 시카고를 통과해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것도 허락되며 의료 전문가 등 필수 사업 종사자들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에서 500달러씩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89개 카운티의 시장들에게 마스크 의무화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리 주지사는 지방정부는 발병 증가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 큰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주 저녁에 걸쳐있는 모든 테네시인들에게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주 손 씻기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네시주는 총 95개 카운티가 있는데요. 그중 주요 메트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설리번, 넉스, 해밀턴, 데이비슨, 메디슨, 셜비 등 6개 카운티는 이미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의무화 명령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운티 시장들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소방서 소속 25명의 응급구조대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조치됐다고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이 2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했던 인원이 더 줄어들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서장은 이미 9명이 회복돼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는 소방대원 부족 현상은 초과 근무 수당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초과 근무 수당은 총 200만 달러가 지급됐는데 당초 예산인 15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리드 시장은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의 직원을 요구했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초과 근무에 4배의 돈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드 시장은 현재 몽고메리시가 25에서 28% 수입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치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는 2020년 올스타전을 공식 취소한다고 밝히고 2022년 경기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메이저리그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4일 올스타전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올스타전을 개최할 수 없게 되자 2022년 올스타전을 LA에서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2021년은 애틀란타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은 것은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메이저리그 소속 구단들이 1차 코로나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팀에서 선수 31명과 스텝 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소속된 구단 30개 팀은 어제부터 각자 홈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해 오는 23일 혹은 24일로 예정된 개막 경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준 애틀란타 총영사는 조지아주 유일의 아시안계 영문주간지인 조지아 아시안타임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과 한국 조지아 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SKC 조지아 공장이 지난 1996년 투자를 시작했던 것을 2000년이라고 소개하는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우수함과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주 투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 독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큰 조지아주의 교역국입니다. 한국은 조지아주로부터 방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기술, 스마트시티 시스템 등으로 투자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 관련 투자 외에도 게임,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연스럽게 조지아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해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김 총영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방문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조지아의 미래 동반자 관계는 밝을 것이고 팬데믹 속에서도 투자와 기업 간 교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림부 산하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당에 한국의 정서가 담긴 인테리어 소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식진흥원은 2020년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 50개 이상의 해외 한식당에 100만 원 이내의 한국적 이미지가 담긴 인테리어 소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식진흥원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1차로 26개 품목 159종의 물품을 발굴했는데요. 태국 무늬가 있는 조명, 단청 기러기 세트, 유기 세트, 청둥 오리 조각, 호랑이 족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흥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지원 물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 모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는데요. 비자 문제 처리를 위해 급하게 미국을 다녀온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정 씨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는데요.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자가격리자의 90%가 입국자들이어서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4일 지금까지 동남부 주말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영주였습니다. 즐거운 독립기념일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